팩토리 이경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작가는 한호선까지 나오는데 저도 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어떻게 보면 김일동 작가 여기 앞에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이런 컨퍼런스 다니면서 많은 얘기들 나누고 있는데, 김일동 작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할 건 없어요. 없지만 제 실제 필드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NFT가 우리 앞으로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해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L 팩토리인데요. 앤디 워홀의 더 팩토리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앤디 워홀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술의 대중화라는 그 관점에서 이 사상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했고요. 또 그 L은 이제 Exceeding Life 팩토리예요. 그래서 삶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주는 창작소가 되겠다는 그 관점에서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지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 미술 시장에 대한 이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술 시장은 제가 생각에는 세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는 98%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술 전공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한 번도 전시를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98%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기회는 아까도 NFT 시장의 갤러리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도 특정 갤러리나 옥션 또는 개인 간의 거래 위주로 지금 미술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마찬가지고요. NFT가 작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 막 작년부터 올해 넘어오면서 굉장히 부밍이 됐을 때도 여러 특정 갤러리나 특정 작가 위주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아까 김일동 작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제한된 기회가 바뀌지 않으면 이 미술 시장은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대칭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오면서 정보의 비대칭은 없어졌다고 보죠. 그렇지만 문화 비대칭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비대칭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요 세 가지 고민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어떤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결책을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원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던데 이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전환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미술 시장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아까 그 세 가지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것이 저희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하게 되면 세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확장성, 전 세계 어디서나 예술 전시가 가능한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용 측면에서도 디지털 전시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NFT 이슈가 됐을 때 갤러리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해외에도 전시 나가는 게 쉽게 갈 수 있겠구나. 이전 같으면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예술품들 챙겨서 보험 들고 운송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됐지만, 디지털은 버튼 하나로 전시가 가능합니다. 그런 실험들도 이제 최근에 저희가 두바이나 싱가포르 해외 아트페어에 참여하면서 가능성을 봤고요. 또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디지털 전환을 잘 하면 코리아 이 한국의 그 아트가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이제 다양성, 예술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존에 파인아트나 작품을 하시던 분들이 이걸 어떻게 디지털로 바꿀 수 없을까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디지털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술 시장 얘기할 때 저는 항상 음악의 디지털 전환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약간의 평행 이론을 도입해 보면 음악 시장을 잘 이해를 하면 미술 시장도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 거죠. 과거에 보면은
CD나 LP나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디바이스를 구매해서 내가 어떤 음원들을 들고 다니면서 듣던 시대가 있었어요. 불과 한 20년, 15년, 요 정도 전이죠. 그때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불법 복제나 다운로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2000년대 초에 MP3 플레이어가 나왔죠.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아이리버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비교도 안 되지만은 애플의 아이팟하고 맞짱을 떴었죠. 근데 어느 순간 아이리버가 사라졌습니다. 여기 뭐 아이리버 관계하셨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2007년 아이폰이 나오면서 사실은 아이리버는 사양의 길을 접어들었고요. 드디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월정액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아이리버 쪽은 디바이스 엑셀런시에만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원래 10개, 20개 정도 음악을 듣던 거를 이제 MP3 플레이어에 집어넣으면 500곡, 1000곡, 10,000곡 막 이렇게 10만 곡 들어간다고 자랑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 하드웨어 디자인 여기에 집중했는데 그때 스티브 잡스는 전 세계의 유명한 음원 회사들을 만나면서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이튠스가 되겠죠. 근데 아이리버는 플랫폼이 없어요. 디바이스만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MP3 이 콘텐츠들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MP3 플레이어가 처음 나왔고 MP3 음원을 가지고 모든 예술계, 음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평은 뭐였냐면 듣기가 거슬리다라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디지털 음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지금 다 그 MP3 플레이어 귀에 꽂고 음악 듣고 계시거든요.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바뀌었는데 그 가장 큰 모멘텀을 제시한 게 아이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폰은 결국은 뭐냐면 제일 오른쪽에 적혀있죠. 디바이스, 그 다음에 플랫폼, 컨텐츠가 결합된 서비스를 내놓은 겁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미술 얘기를 하겠지만 요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얘기를 했죠. 아이리버의 도전이 왜 실패했느냐. 디바이스에만 집중했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는 하드웨어와 플랫폼과 콘텐츠죠. 그러면 미술 시장에 도입을 해놓고 보면 이게 이제 비대칭이 생긴 겁니다. 불균형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멋진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 디스플레이를 통해 뭔가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회사와 컨택해서 디바이스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는 사람 연락해서 전화 한 통화하면은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 개발하기 굉장히 쉽죠. 그 대신 우리나라는 디바이스는 잘 만드는데 플랫폼하고 콘텐츠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지금 해외에 있는 유명한 콘텐츠 플랫폼 회사들 다 보면 플랫폼과 콘텐츠가 결합돼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서비스하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 고민은 뭐냐면 디바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빔 프로젝트, 뭐 광고판 이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뭐 TV 쪽에도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하는데 잘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까 쭉 얘기한 이제 저희 사업의 결국은 핵심 뭐냐면 미술의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이끌어 보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디바이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디바이스는 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 서비스는 하드웨어와 플랫폼과 콘텐츠가 결합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최초로. 그래서 디지털 전환하고 또 NFT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음악은 MP3가 있었죠. 미술에는 NFT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FT에 대한 정의를 하라 그러면 이제 다 학술적으로 알려진 대로 설명을 하시지만 저한테 물으면 항상 똑같은 대답만 합니다. NFT는 디지털 자산에 가치를 부여했다.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도 어떤 기술도 어느 것도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죠.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은 easy to copy였어요. 쉽게 카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쉽게 펼쳐갈 수 있었지만 그 장점이 가장 큰 단점이죠. 쉽게 카피가 되니까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NFT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디지털 자산에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저는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는 동안 작년 초부터죠. NFT 그 비플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가 막 유튜브에서 엄청난 얘기들이 오갈 때 저는 이 생각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디지털 자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면 미술 시장의 그동안 고민이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인식도 바뀌는 계기가 되고요.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보니까 작가님도 계시는데 디지털 저작권 수익이 생깁니다. 미술은 저작권 수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NFT를 통해서 미술 저작권 수익이 분명히 생기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미술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게 될 거고 결국은 디지털 아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거다라는 이제 순환 사이클을 저희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아까 NFT의 가치를 단다. 김일동 작가 계속 아까 얘기한 거 중에 핵심이 뭐냐면 뭔가 이 구매자에게 가치를 제공하지 않고 이거 좋으니까 사봐. 너 지금 안 사면 큰일 나. 저 지난번에 너 비트코인 3만 원 할 때 못 샀잖아. 지금 사야지. 이게 NFT 시작이었죠. 비플 786억에 팔았다. 이것만 우리 기억하고 있고 왜 그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줄 건지에 대해서 우리 아무도 고민을 안 했죠. 그래서 지금은 가치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NFT의 가치를 담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째, 컬렉터, 고객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죠. 이걸 사는 사람한테 너가 이걸 샀을 때 어떤 가치를 느낄 거냐. 물론 뭐 투자의 가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술적인 가치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무언가의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이 신뢰성 문제. 자, 이거를 고가로 샀는데 막 돌아다녀요. 아무나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 아무나 활용할 수 있고 아무나 쓸 수 있으면 이거는 가치가 없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카카오에 그라운드X하고 뭔가 그때 좀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그라운드X에 있는 이제 지갑에서 바로 우리 디바이스 우리 블루 캔버스 쪽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현재 오픈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때 이래 보면 작가들이 작품 만들어내는 이제 형태를 보면 유사한 걸 막 찍어내요. 막 찍어내 가지고 이게 얼마에 팔고 이렇게 되던데 이 작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을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신뢰성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작권이죠. 지금도 논란이 되죠. NFT를 팔았으면 저작권이 구매자에게 있느냐 작가에게 있느냐 양보 절대 안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NFT 같은 경우는 구매자와 작가 둘 간에 공동의 저작권 수익이 만들어지는 뭔가 비즈니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 있죠? 그래서 저희 회사 얘기는 아까 했고요. 잠깐.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오래 근무해서 디스플레이 쪽은 잘 알고 예술 쪽은 이제 관심이 많아서 같이 접목을 한 겁니다. 백남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백남준 아트 앤 커뮤니케이션이고 실제로 백남준 선생이 이제 칠판에 분필로 메모를 한 겁니다. 예술이라는 게 있고 또 한편에는 통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죠. 이 불리는 게 있는데 그 둘이 교차하는 그 사이에 뭔가 사과 씨앗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 사실은 백남준 얘기할 때 비디오 아트를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술과 기술의 결합, 예술과 통신의 결합이 뭔가 새로운 씨앗을 창출해낼 거다라는 이
그 이전에 없었던 이런 예상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씨앗을 맺을 때가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 그래서 저희 사업의 비즈니스 자체가 예술의 기술을 접목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전환의 세 가지 그 디바이스, 그러니까 컨텐츠를 사실 있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그걸 서비스할 수 있는, 컨텐츠를 모아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화된 컨텐츠, 그 NFT가 되겠죠. 이거의 이 결합이 결국은 미술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이 아트 플랫폼과 그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결합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는 지금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뭐 TV도 있고 뭐 OLED가 좋다, QLED가 좋다, 뭐 다 얘기하지만 사실의 근거에서 디바이스가 그 결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린 그림이 디스플레이 보였을 때 실제하고 다르다면 이거는 왜곡이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디바이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밖에 전시도 돼 있지만은 정말 액자처럼 플랫하게 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실제의 어떤 느낌이 나도록 색재 연율이나 그 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 같은 종이 같은 느낌이 나도록 지금 TV 보시면 저는 키오스크나 이런 거 보시면 제가 앞에 보여요. 반사가 되는 거죠. 컨텐츠에 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티글리어나 이런 처리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나 쉽게 조작하고 액세스 가능하도록 인터넷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고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은 뭐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이제 플랫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컨텐츠도 있고 사용 편의성, 뭐 오픈 플랫폼, 누구나 작가들이 돼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담겨서 유통되고 있는데 누구나 거기 액세스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미디어 아트 작가들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디지털 컨텐츠를 팔았는데 이게 유일성을 증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뒤에다가 함체를 만드시고 시건 장치를 하고 봉인지까지 붙여요. 저희는 이미 그게 특허로 다 보호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히 에디션 숫자도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제도 불가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 지나갔는데 저희 뭐 그 관련된 특허들도 가지고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텐츠 프로바이더들과 제휴를 통해 가지고 컨텐츠 서비스를 하고 디바이스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NFT 쪽하고 관계된 거는 다음 장이죠.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오케이. 지금 NFT 이제 마켓플레이스하고 지금 뭐 리프티나 뭐 오픈시 그다음에 그라운드엑스 여러 가지 이제 그 플랫폼들을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거래 플랫폼이에요.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플랫폼과 저희가 이제 연결이 되면 실제 아까 그런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컨텐츠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서비스 플랫폼이 잘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NFT 얘기 잠깐 다시 하면은 지금 그 탈중앙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저기 NFT가 나오면 제가 뭐가 없어진다고 했냐면 그 데이터 아카이빙이란 말이 없어질 거다. 아카이빙이란 말이 없어질 수 있다. 다 분산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 데이터들을 이제 메타데이터들을 끌고 와서 서비스하고 그 고객이 원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거죠. 지금은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되면 이제 AI 기술도 접목하고요. 이게 또 예술은 각자가 느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좀 더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큐레이션된 서비스가 가능하면 이 디지털 컨텐츠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좀 말씀드리고 이게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케이스들 제가 좀 보여드리면 앞으로 이게 디지털 콘텐츠, 이 NFT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고, 또 제가 궁극적으로 이따 하고 싶은 말 마지막에 하겠지만 이 미술 저작권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음악 시장처럼 키울 거냐. 그러면 결국은 미술의 이 K 콘텐츠의 K 아트의 세계화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논리가 있다 해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일상 공간에 지금 액자가 있는 곳에 디지털 액자들로 자꾸 바뀌기 시작하고요. 여기 우측에 보면 지금 삼성 레미안에 신규로 입주되는 아파트에도 이런 디지털 액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상품 이름은 스마트 갤러리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 장요. 앞장. 예, 각종 이제 호텔이나 이제 여기 보시면 가운데는 이제 은행이죠. 신한은행.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제 병원들. 예, 저희 고객들 많은 고객들이 보면은 의사분들이 많아요. 예, 미술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비즈니스 공간들이 이제는 디지털 갤러리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공공장소에서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공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학교라든지 공공장소에 컨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오픈 갤러리처럼 실질적인 실물 그림들 이렇게 전시하는 쪽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디지털은 이 엄청난 확장성과 이 코스트로 인해 가지고 로코스트로 인해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결국은 작가들의 저작권 수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용 갤러리 엄청 생기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저거는 뭐 부산에 있는 뮤지엄 다지만 그 100% LED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갤러리 구축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예, 이런 이제 대형 아트 전시 콜라보도 일어나고 있으며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한중 문화 저 수교 30주년이거든요, 원래. 예. 근데 중국에 있는 작가들이 못 들어오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디지털 전시를 냈습니다. 예, 반응 되게 좋았고요. 굳이 작가들이 오고 작품 들고 오지 않더라도 교차 교류 전시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 작가들의 작품들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전시할 때도 작품 다 들고 갈 필요 없고 일부만 들고 가고 디지털로도 충분히 전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뭐 모니터나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전시하는 것에 대한 그 반응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는 NFT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디지털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전시 콜라보는 계속 하고 있고 저기 혹시 뭐 작가님들 중에 저희하고 제휴하고 쉬고 싶으면 저희는 계약은 뭐 이렇게 뭐 누가 얘기하는 노예 계약 이런 거 안 합니다. 언제든지 와서 저희하고 협력하시고 또 저 좋은 데 있는데 딴 데 가시면 됩니다. 예, 저 협력하신 분 있고요. 예. 이것 또 하나인데 이제 광고 대신 예술입니다. 예, 아까도 제가 다니다 보니까 누가 팜플렛 주는데 이제 대형 전광판에다가 광고하면 광고 안 봐요. 예, 안 봅니다. 전부 다 모바일로 지금 광고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전광판에서 광고하면은 광고라고 인식하는 순간 안 봅니다. 그래서 스타필드가 뭔 생각을 했냐면 그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미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굳이 뭐 바겐세일 70%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죠. 찾아온 사람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주는 겁니다. 예술을 보여주는 거죠. 작품을 보여주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됐고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여러 광고판들이 이제는 이제 예술 광고판 예술도 예, 뭐 광고도 될 수 있죠.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는 그런 공간들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이제 스타필드에 보면은 공간들 많이 있죠. 이제 디지털로 찾아가는 미술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 작품을 보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되죠. 예, 무슨 갤러리를 가야 되고 미술관을 가야 되고 했지만 이제는 디지털로 하면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다가 예술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이 작품을 갖다 놓기는 리스크가 있지만은 디지털 전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다가 디지털로 찾아가는 미술관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뭐 이런 것도 다 사례가 되겠고 이제 NFT 작품들 예, 지금 계속 콜라보해서 예, 보시면 알만한 작가들 작품들과도 계속 지금 예, 하고 있고요. 예,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MBC하고도 한 거 있고 또 넘어가시죠. 예, 쭉 넘어가십시오. 예. 뭐
이거는 회사 소개이긴 하지만 뭐 트렌드 코리아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이제 디지털 아트 구독 서비스에 대한 세상이 온다라는 여러 예견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우리는 실현을 시키고 아까 왜 이제 앤디 워홀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1000억짜리 그림이 팔리는 걸 원하진 않아요. 예. 이거는 예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작가가 돼서 누군가 내 어떤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이 콘텐츠 시장이 커진다고 봅니다. 전 세계 미술 시장 70조 시장이라는 거 잘 아시고요. 대한민국 시장 맨날 5천억 6천억 하다가 한때 뭐 작년에 1조 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한들 전 세계 미술 시장이 1%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미술 시장. 그러면 대한민국 미술 시장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요. 그 다음에 뭐 기생충, BTS 뭐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뭐 색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건데.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디지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CD나 LP나 카세트 들고 전 세계에 내가 잘하는 노래라고 다니면서 틀어준들 누가 알아주냐고요. 디지털이 돼서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볼 수 있었을 때, 우리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알려진 계기고요. 깨어야 되는 게 미술 시장입니다. 유일하게 디지털 전환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게 이게 미술 시장인데, 이 미술 시장이 NFT를 잘 활용을 하시면 K-아트의 세계화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디딤돌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갤러리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으신 여러분들이 좀 더 NFT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아까 얘기했죠.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만 가지고만 잘 생각해 보시면 K-아트 세계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그건데요. 예, 저희는 이제 예술의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디지털 아트 생태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슈화 돼서 비싼 그림을 뭐 이렇게 팔아서 유명한 회사가 되는 그런 걸 목표로 하지 않고요. 예술의 대중화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접목을 하면 새로운 어떤 디지털 아트 플랫폼에서 작가는 쉽게 작품을 등록하고 대중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감상하고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디지털 작품의 가치를 더하답니다. 뭐 이건 아까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이 가치, 중요한 가치는 결국은 미술 시장의 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이 NFT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작자들을 지원합니다. 별 조건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창작자가 될 수 있고 그 창작자들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어떤 창작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계속 뒤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짧게 넘어갔지만은 K-아트의 세계화라는 슬로건, 전 세계 1%도 안 되는 미술 시장, 이거를 우리가 빅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가 세계로 나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전환의 모든 그 세 가지 필요 조건, 디바이스, 플랫폼, 이 콘텐츠 우리 다 가지고 있죠. 다른 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막 프린트해서 뭐 에디션 해가지고 뭐 판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디지털 에디션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 기술 통해 가지고 디바이스에도 넘버를 다 매기면 이게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로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저도 기술 엔지니어 출신, 아까 봤으면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기술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모든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 사업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라 그러면 자꾸 무슨 기술 적어내라는데 기술이 아니죠. 대한민국 기술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회사예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수단이죠.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작품을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거고요. 음악처럼 그걸 통해 가지고 K-아트의 세계화도 주도를 할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작가들에게 저작권 수익을 만들어서 정말 세계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토양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